1917년 10월 혁명에 의해서 일단 정권을 잡았어요. 하지만 1922년에 소련이 건설되거든요.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는 이게 되는데 여기부터 5년간의 시간이 있어요. 5년 동안 무엇이 있었냐? 바로 내전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10월 혁명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닌이 몰래 들어와서 군대를 조직해서 페트로그라드에 있는 임시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죠. 물론 거기에 시민들이 지지가 있고 소비에트가 지지가 있지만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모스크바나 에카테르부르크나 크림반도나 이런 쪽은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기존의 귀족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적백 내전이라 부르는데 적군은 볼셰비키와 적군, 군대 중에서 이 볼셰비키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적군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 귀족, 자본가, 왕당파 이 사람들이 백군이 돼가지고 치열하게 5년 동안 싸우게 된 거죠. 백군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은 수도는 지금 적군한테 빼앗겼지만 기존의 기득권은 내고 싶지 않죠.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 볼셰비키한테 뺏기면 내 땅은 다 뺏길 텐데 줄 수가 없잖아요. 공장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 절대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귀족들, 자기 신분이 높은데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군에 참여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 전쟁은 한 2년 정도 일어나게 됐는데요. 2, 3년간 치열하게 이어진 적백내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면 여기 페트로그라드가 있고 모스크바 있고 요 중심 지역은 적군이 빨리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 변방 지역은 이 백군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여기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시베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백군에 가담을 해가지고 적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군의 외세 지원이 있었어요. 외세가 누구냐면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백군한테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 영국은 여기다 왜 지원했냐? 당시 여전히 1차 대전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정부군이잖아요. 정부군과 비정부군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정부군의 전쟁 물자를 대줌으로써 러시아 자체가 약해지게 하는 효과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두 세력이 열심히 싸우도록 지원을 했던 거고, 문제는 뭐였냐면 백군은 외세를 등에 업고 전쟁을 한다는 어떤 불리함이 있죠. 적군은 자부심, 우리가 지금 정통이다라는 걸 자부심 하게 되고 볼셰비키 당에 대한 인기도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니콜라스 2세가 가족이 여기 토불스크에 잠시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왕당파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니콜라 2세와 여기 알레세이 황태자를 옹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러시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황제정에 대해 익숙해요. 공화정에 익숙하지 않고 황제정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언제든지 데려다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볼셰비키는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토벌스크에서 에카테르부르크에 옮긴 다음에 이 가족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되겠죠. 살려두면 그 어느 누가 옹립이 돼가지고 이 왕당파의 수장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2, 3년간 싸우다가 이 적백내전이 끝나게 되는데요. 백군이 열세로 밀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휘부와 일사불란 적군. 적군은 지휘부가 있죠. 레닌은 중심으로 한 인민위원회 그리고 소비에트라고 일사불란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백군은 온갖 세력이 다 뭉친 연합체예요. 중앙 집중된 지휘부가 없었어요. 귀족들, 지주들 따로 성직자도 한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온갖 세력이 모이게 됐었고 여기 또 외세 개입이 있잖아. 외세가 도와준다고 하는 사상의 열세도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백군이 이렇게 지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적백내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적백내전이 끝나고 세계 2차 대전이 종결이 됩니다. 독일이 패망한 걸로 인해서 프랑스한테 일부 영토를 주고 해외 영토를 포기하고 하면서 1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는 승전국이긴 한데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핀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카프카스 지역 일부 땅을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레닌과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더 끌고 갈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적백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독일한테 점령되었던 땅들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자 독일도 패전국의 입장에서 이들을 독립하게 놔둡니다. 그래서 발트 3국이 이때 최초로 독립을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또 러시아가 여기를 다시 점령을 함으로써 소련의 일원이 또 되기도 하죠. 적백내전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점에 무엇이 창설이 되냐면 코민테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코민테른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약자예요. 국제적인 코뮤니스트라는 거죠.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죠? 개별 국가만으로는 완전한 공산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919년 모스크바에서 창설된 국제공산주의 연합이에요. 전 세계의 혁명을 수행해서 각 나라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드는 게 이 코민테른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코민테른에 의해서 인터내셔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중국 땅에도 소비에트가 만들어졌고 몽골에도 만들어졌고 여러 지역에 소비에트가 만들어지죠. 이걸 주도했던 단체 이름이 코민테른이었고 나중에 1943년에 해체하게 되는데 이 코민테른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레프 다비도비치 트로츠키라는 사람이죠. 레닌과 스탈린과 트로츠키 3인방이 유명하죠. 이 사람은 원래 멘셰비키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에 충실했던 인물.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레닌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1917년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혁명에 가담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사상가로서 이름을 날렸고 물론 스탈린과 경쟁에 밀려가지고 멕시코에서 살해되긴 했습니다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 레닌의 유언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만하고 독단적이지만 중앙위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어쩌면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레닌 혁명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혁명이 끝났을 때 러시아 소비에트 공산 사회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1인 독재가 아닌 현명한 리더들의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자기가 맨 위에 있겠지만 트루츠키, 스탈린, 지노비에프, 카베네프 같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한 집단 체제를 이 사람이 원한 거였어요. 물론 그렇게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몰라요. 레닌이 더 오래 살았다면. 제대로 체제를 만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집단 지도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 사람이 원했는데 문제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지죠. 소비에트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초대서기장 했던 이오시프 스탈린이죠. 이 사람은 레닌이 만든 집단 지도 체제 형태를 무너뜨리고 1인 독재 형태로 만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스탈린은 레닌 당시에 상당히 사랑받았던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트루츠키에 비해서는 이론적으로도 부족했지만 행동가였던 저돌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죠. 레닌은 이 사람을 제1서기에 임명을 하긴 했어요. 1922년에 죽기 얼마 전에 임명을 해서 자기 다음 가는 자리에 물려주긴 했지만 이 사람을 절대 권력을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체제가 옳다.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레닌이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1918년 암살 미수 사건이 있어가지고 총상을 입어서 몸에 그 총알이 박혀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4년간 총알이 몸에 있다가 독일 의료진을 불러가지고 총알 제거를 수술했는데 이게 후유증이 남죠. 아무래도. 거기다가 1922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활동을 해야만 했었던 거죠. 이렇게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소비에트 인민위원회가 아직 완전하게 세팅이 안 됐는데 지도자가 휠체어에 앉아서 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권력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1년은 또 두 번째 뇌졸중을 앓은 다음에 실어증까지 겪으면서 병상에서 있다가 1924년 1월에 사망을 하게 되죠. 권력을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서 고향에 묻게 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겨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고향 땅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 모스크바에 가보면 붉은 광장에 레닌 영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미라 상태로 보존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미라 상태로 보존 처리되었을까요? 공산당을 만든 지도자로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음 후계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권력 구도를 만든 다음에 죽었다면 묘지를 만들어서 조용히 영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권력 구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죽어야 했고 그 권력 구도를 위해서 영원히 이렇게 신적인 인물로 남아 있어야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붉은 광장에 미라 상태로 있고 러시아 곳곳에 이 사람의 동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스탈린이라는 사람 1인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